대한민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람에는 이제 더 이상 국내 공군 전력 강화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이미 세계 무기시장 전역으로 울려 퍼지고 있으며 각국의 군사 전략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신흥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닌 실질적인 전력화와 경쟁력으로 무장한 이 전투기는 한국 방산산업의 도약을 상징합니다. 현재 KF-21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페루, 캐나다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중국의 군사 확장세에 대응하기 위해 즉시 실전 배치가 가능한 전투기를 찾고 있으며 KF-21의 가격 대비 성능, 나토 규격 무장 호환성, 그리고 고속 생산 능력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장기적인 공군 현대화 계획 속에서 KF-21을 중요한 후보군으로 올려놓았으며 남미의 페루는 노후 전투기 교체 사업에서 KF-21 제안서를 검토 중입니다. 북미의 캐나다 역시 차기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한국산 플랫폼을 언급하며 그 잠재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이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미국산 F-35의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동등한 수준의 센서와 무장 성능을 제공하며 블록 3 이후에는 무인기 연동, 스텔스 성능 강화, 국산 엔진 탑재 등 장기 업그레이드 로드맵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에 한국이 보유한 빠른 양산 체계와 안정적인 유지보수 지원은 생산 지연과 높은 유지비로 골머리를 앓는 기존 서방 전투기들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물론 미국산 F414 엔진 등 일부 핵심 부품에 대한 ITAR 수출 규제라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엔진 국산화와 함께 영국 롤스로이스 등과의 공동 이러한 제약이 해소된다면 KF-21은 단기간에 굵직한 수출 계약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중동, 동남아, 남미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표명하며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가 세계 하늘을 누빌 날이 머지않았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F-21의 부상은 단순한 무기 판매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한국이 항공무기 분야에서 독자적인 설계, 생산, 수출까지 전 과정을 자력으로 해낼 수 있다는 선언이자 세계 군사시장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지닌 전략자산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UAE의 관계는 과거 단순한 에너지 협력을 넘어 이제는 경제와 군사, 첨단 기술을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진화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협력은 2024년 체결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를 기점으로 한층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양국 간 무역 장벽을 대폭 낮추고 향후 10년간 90% 이상의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경제조약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양국이 장기적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동반자임을 세계에 공표한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방위산업 분야 협력의 토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군사기술과 무기체계 분야에서의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UAE는 이미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공-II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국가입니다. 단순 구매에 그치지 않고 운용 인력에 대한 한국의 체계적 훈련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유지보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무기거래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 무기를 함께 운용하고 발전시키는 파트너십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에 더해 UAE는 차세대 전투기 KF-21 도입을 적극 검토하며 양국 군사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UAE 공군 조종사들이 이미 KF-21 시험 비행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 시연이 아니라 실전 감각을 익히고 전술 운용 능력을 공유하는 훈련의 일환으로 양국 공군 간 신뢰와 이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UAE는 공동 전술 운용 경험을 나누기 위해 정례 협의체를 구성했고 이를 통해 KF-21을 매개로 한 장기적 군사협력 구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UAE 공군 방공사령관 라시드 모하메드 알시 장군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경남 사천의 제3훈련비행단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KF-21 보라매에 대한 포괄적 협력 위양서를 체결했으며 이후 관련 부대를 직접 시찰하며 한국산 전투기 도입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방문 기간 동안 양국은 공군대 공군회의를 정례화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이는 단순한 의전 외교가 아닌 실질적 군사협력의 작동 기반을 마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방산업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과 일단 구매를 결정하면 조단위 대량 도입을 단행하는 UAE가 손을 잡았다는 사실은 글로벌 무기 시장에 강력한 파급력을 미쳤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비공개 회담 자리에서 KF-21 수출 논의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계는 한국과 UAE의 협력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양국 관계를 상징하는 전략적 매개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제, 군사, 기술 협력이 한데 어우러진 이 모델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동과 아시아를 잇는 새로운 안보 경제 축 형성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KF-21을 둘러싼 외교 무대의 이면에는 치열한 이해관계와 전략적 셈법이 얽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장면은 미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UAE의 행보입니다. 원래 UAE는 미국산 F-35 도입을 강력히 희망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UAE가 과거 중국산 군사장비를 운용한 이력을 이유로 기술 유출 가능성을 우려했고 결국 판매를 유보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UAE 입장에서 큰 좌절이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과거 UAE는 중국산 훈련기를 소량 도입했지만 잦은 결함과 낮은 성능으로 인해 신뢰를 완전히 잃었고 이후 중국산 무기 수입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이 경험은 UAE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무기 공급국을 찾는데 더욱 신중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한국이 부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K9 자주포, 천모 다연장 로켓, FA-50 견공격기, 그리고 KF-21 보라매까지 다양한 무기 체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완성형 패키지 공급 능력은 미국이나 유럽이 채워주지 못한 틈새를 메우는 강점이었습니다. UAE는 이를 주목했고 KF-21을 잠재적 차세대 전투기로 점찍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UAE가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체납 분담금을 대신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입니다. 이 제안은 방위획득청과 국가안보실에 공식 서신 형태로 전달됐고 업계와 언론에 알려지자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UAE가 공식 참여국이 된다면 KF-21 사업은 안정적인 생산 물량을 확보하게 되고 UAE는 생산 기술 이전을 통한 자국 방산 역량 강화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도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최근 한미 비공개 회담에서 KF-21과 FA-50을 포함한 한국산 전투기 수출 전략이 논의됐고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국 방산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동맹국 지원의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중동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합니다. 반면 중국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중동 최대 자본국 중 하나인 UAE가 자국산 전투기가 아닌 한국산 첨단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심지어 공동개발까지 추진하는 움직임은 중국 방산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과거 중국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중동 시장에 진출했지만 KF-21의 등장과 UAE의 선택은 그 전략을 흔드는 변수가 되었습니다. 중국 언론은 표면적으로 KF-21의 성능을 깎아내리려 했지만 최근 실탄 발사 시험 성공 이후에는 오히려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외교 경제 안보를 동시에 움직이는 전략적 도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UAE의 선택은 단기적인 전력 보강을 넘어 장기적으로 중동의 안보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동의 안보 환경은 언제든 불씨가 될 수 있는 불안정한 균형 위에 놓여 있습니다. UAE 역시 예외가 아니면 최근 몇 년간 그 위협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관계 악화는 UAE에게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양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국제 에너지 공급의 생명선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은 과거보다 훨씬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후티 반군과 같은 친이란 세력의 활동이 있습니다. UAE는 예멘 내전 개입 이후 후티 반군의 표적이 되었고 그들은 이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UAE의 국제공항과 석유시설이 무인기와 미사일 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현지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한국과 UAE 간 방산협력 확대를 경계한 이란 측의 무력 시위로 해석했습니다. 그만큼 방위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떠오른 것입니다. UAE는 이미 한국산 천공 II를 도입해 중거리 방공망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안보 상황은 더 강력한 장거리 요격체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LSAM 도입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LSAM은 고도 50에서 60km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사드로 불리며 UAE가 이를 확보할 경우 자국 영공 방어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방산업계는 천공이 수출 성공을 발판 삼아 LSAM까지 패키지로 공급한다면 한국과 UAE 간 방위 협력은 사실상 전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KF-21 보라매가 더해진다면 UAE는 중거리 장거리 방어와 공중 우세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완전형 전력 구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무기체계가 단순히 방어 목적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UAE는 KF-21 공동개발 참여를 통해 전투기 생산 기술과 정비 인프라를 자국 내에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주변국 무기 수출 시장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즉, KF-21은 UAE에게 단순한 구매 품목이 아니라 자국 방산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성장 엔진인 셈입니다. 결국 UAE의 안보 전략은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과의 기술 생산 운용을 함께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과 KF-21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카탈로그 수치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의 성능으로 증명됩니다. 그 상징적인 순간이 바로 최근 공개된 실탄 발사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그동안 제기되어온 모든 의구심을 단번에 잠재우는 결정타였습니다. 그동안 일부 해외 매체, 특히 중국과 일본의 군사 전문 언론들은 KF-21의 무장 통합 능력에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실탄 발사 장면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장 분리 시스템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거나 시험 실패를 숨기고 있다는 식의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 영상은 그러한 주장들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영상 속 KF-21은 고고도로 비행하며 유럽산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독일제 IRIS-T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내장 기관포를 차례대로 발사해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모든 무장을 단일 임무 비행에서 연속적으로 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투기의 두뇌라 불리는 임무 컴퓨터와 센서, 레이더, 사격 통제 장치가 완벽히 연동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발사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발사 각도, 공기역학적 안정성, 목표 추적까지 전 과정이 국산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시간으로 제어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개발 속도입니다. KF-21은 개발 2년 차에 이미 주요 실탄 발사 시험을 완료했으며 이는 해외 동급 전투기 대비 최소 3년 이상 빠른 기록입니다. 일부 오류와 실패 사례도 있었지만 한국 기술진은 소스 코드를 직접 수정하고 사격 알고리즘을 반복 검증해 완전한 통합을 구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결함 수정이 아니라 무장별 발사 조건을 최적화하는 고난도의 작업이었습니다. KF-21의 시험 성과는 공대공 무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025년 6월 FA-50 시험기를 이용해 KF-21 탑재용 장거리 스텔스 공대지 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성공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한국형 타우루스로 불리며 스텔스 외연과 저피탄 비행 궤적, 정밀 유도 기술을 모두 갖춘 전략 무기입니다.
적 방공망을 회피해 수백 km밖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어 향후 KF-21 외 장거리 타격 능력을 책임질 핵심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KF-21은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 진화 중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하는 충성 무인기 LOUS와의 연동 운용 계획이 그 예입니다. LOUS는 스텔스 형상과 전자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정찰 전자교란 유도 타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KF-21과 LOUS 간 데이터 링크가 완성되면 전투기의 생존성과 작전 범위는 비약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 성취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뮬레이션, 반복된 시험 비행, 실패 분석, 그리고 엔지니어와 조종사들의 집요한 노력 끝에 얻어낸 결실입니다. 그 결과 KF-21은 이제 단순한 신형 전투기가 아니라 독자적 무장 통합 능력을 갖춘 완성형 전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KF-21 보라매의 성공은 단순히 하나의 전투기를 완성했다는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이는 한국이 항공무기 분야에서 설계부터 생산, 무장 통합, 수출까지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세계에 선언한 사건입니다. 과거 미국이나 유럽의 장비에 의존하던 시절과 달리 이제 한국은 자국 기술로 만든 전투기에 자국이 개발한 미사일을 통합해 완전한 작전 체계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미국과 유럽의 군수시장 독점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KF-21 패키지에는 맞춤형 무장 구성, 유지 정비 인프라,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모든 요소를 한국이 직접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합 공급 모델은 특히 개발도상국들에게 매력적입니다. 기존 서방 전투기의 높은 유지비와 복잡한 부품 공급망 문제를 피하면서도 동등한 전투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UAE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KF-21을 단순한 구매 대상이 아닌 공동성장 파트너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생산 기술과 정비 역량을 공유하고 심지어 제3국 수출까지 협력하는 모델을 통해 자국 방산산업을 성장시키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무기거래 중심의 단발성 협력과는 차원이 다른 장기적이고 상호이익이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향후 KF-21은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 강력해질 예정입니다. 블록 2에서는 공대지 및 대함 작전 능력이 강화되고 블록 3에서는 스텔스 성능과 내부 무장창 완성이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장거리 스텔스 공대지 미사일과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가 결합되면 KF-21은 5세대 전투기와 견줄 수 있는 수준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국제적으로도 KF-21의 파급력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캐나다 등 다수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투기 플러스 맞춤형 무장 패키지라는 독창적 수출 모델은 경쟁국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강점입니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빠른 생산과 안정적 유지보수 체계가 더해지면 KF-21은 단기간에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성취는 기술과 전략, 그리고 위주의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국의 엔지니어와 조종사, 군수업체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세계가 인정하는 독자 전투기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하늘 위에서 한국은 더 이상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하늘을 지키고 동맹국의 하늘까지 책임질 수 있는 공군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KF-21 보라매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자존심이자 세계 군사무대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전략적 무기입니다. 앞으로도 그 이름은 동맹국에게는 든든한 동반자로, 경쟁국에게는 경계의 대상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KF-21 보라매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개발의 성공담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전투기 한 대를 들여오기 위해 외국의 기술과 부품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나라가 이제는 자국이 설계한 기체에 자국이 만든 무장을 탑재해 전 세계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개발 투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시도, 그리고 방산업계와 군이 함께 쌓아 올린 신뢰가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보라매의 등장은 한국이 무기 구매국에서 무기 공급국으로 전환했음을 상징합니다.
단순히 군사 장비를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라 전략 전술 운용 정비까지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방산업계를 넘어 국가 경제와 외교 전략에도 막대한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핵심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KF-21위 사례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파트너십 모델입니다. UAE를 비롯한 여러 잠재 고객국은 단순 구매자가 아니라 공동 생산과 기술 이전, 그리고 제3국 수출까지 협력하는 장기 동반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무기 거래가 일회성 계약에 그쳤던 것과 달리 장기간 안정적인 협력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정치적 경제적 신뢰를 동시에 강화하는 효과를 냅니다. 또한 KF-21은 한국이 가진 빠른 양산 능력과 안정적 유지보수 체계를 무기로 기존 서방 전투기들의 가장 큰 약점인 긴 인도 기간과 높은 유지비 문제를 전투기는 단순히 성능만 좋아서는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수량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KF-21은 바로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드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KF-21은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블록 2, 블록 3 업그레이드를 거치며 공대지 대함 작전 능력, 스텔스 성능, 내부 무장창 완성, 장거리 스텔스 공대지 미사일 통합 등 다양한 전력 향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충성 무인기 LOUS와의 연동이 실현되면 KF-21은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체 하나의 성능 향상을 넘어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반응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중국과 일본 언론이 KF-21의 국산화율이나 무장 통합 능력을 의심하는 보도를 쏟아냈지만 실탄 발사 시험 성공 이후에는 그 논조가 한층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무기 자립에 근접하고 있다는 사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국 방산계에 경계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는 KF-21이 단순히 무기 체계의 성공이 아니라 경쟁국들에게는 전략적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향후 KF-21의 행보는 한국 방산 외교의 핵심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미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캐나다 등 다수 국가가 관심을 표명했으며 전투기 플러스 맞춤형 무장 패키지라는 독창적 수출 모델은 경쟁국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차별화 요소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모델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전투력 강화와 방산 자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KF-21의 성공은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전투기 개발에는 항공기 제작사뿐 아니라 레이더 전자장비 소프트웨어 탄약 엔진 등 수백 개의 중소중견 기업이 참여합니다. 이는 고용 창출과 기술 확산, 그리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KF-21은 한국 경제와 과학기술 수준을 함께 끌어올리는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마지막으로 KF-21 보라매의 여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기술 자립은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따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적 투자입니다. 한국은 이를 증명했고 이제 그 결실을 세계와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F-21은 동맹국에게는 든든한 방패와 창의, 경쟁국에게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보라매가 하늘을 가르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자존심이 세계를 향해 날아오르는 장면입니다. 이 상징적 순간은 앞으로도 수많은 전장에서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반복될 것이며 그때마다 KF-21이라는 이름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